네, 오늘 좀 전에 이제 우리 키사에서 발표해 주셨는데 키사에서 발표한 2024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에 따르면 보시는 것과 같은 위협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이 많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상품권 도용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그리고 랜섬웨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가 공격이 증가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타임라인을 보시면 거의 매월 빠지지 않고 크고 작은 사이버 위협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2023년 6월 이후에 발생됐던 언론에 보도된 사이버 위협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저 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인지하지 못하는,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이버 위협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스텔스몰 다크웹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저희 랜섬웨어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이후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국내에서만 발생한 총 랜섬웨어의 건수가 49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49건은 28개의 각기 다른 랜섬 갱들, 랜섬 그룹들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요. 공공, 제조, IT, 바이오, 화학 등 15개의 산업군에서 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 이후로 랜섬웨어는 21건의 국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다크웹하고 사실 이런 장표 뒤에 우리 페이지를 넘기면 여러분들이 늘 보시던 그 화면이 있죠. 얼음 동동 띄워져 있는 그런 화면인데, 그거보다는 이 바다로 되어 있고 이제 하늘로 되어 있는 이게 좀 다크웹을 설명하기에 딥웹을 설명하는데 조금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얼음 빙산은 우리가 많이 보니까 좀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 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미 다크웹에 대해서는 이런 류의 세미나를 오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저 물이 차 있는 부분들이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서피스 웹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이 저 물이 약간 차 있는 저 위에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인터넷 전체 중에서 이제 딥웹 또 다크웹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딥웹의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검색에 의해서 노출되지 않고 어떤 특정 권한이 있어야지만 열람이 가능한 사이트들이나 페이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꼭 우리 뒤에 설명할 블랙마켓처럼 음성적이거나 이렇게 숨어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지금 재직 중인 분들 다 계실 테니까 조직의 인트라넷 홈페이지, 학교의 그룹웨어, 그다음에 개인의 SNS 어떤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 그리고 인터넷 뱅킹, 또 대표적으로 또 웹메일 같은 경우도 표면은 우리가 그냥 들어가 볼 수 있지만 각자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콘텐츠, 보내고 받은 메일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 페이지가 있겠고, 또 유료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딥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다크웹은 보시면 그 우리 수면 밑으로 더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다크웹 같은 경우는 그 주소 체계도 어니언이라는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를 따르지 않고 어니언이라는 독자적인 주소 체계를 쓰고 있고, 익명성과 암호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익명성, 은닉성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음성적인 거래들,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앱하고는 다르게 검색 자체도 쉽지가 않고요. 우리가 구글처럼
뭐 빙이나 네이버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검색 결과에 따라 이미지, 영상, 뉴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다크웹에서 운영했던 사이트들 보고 계시는데 머레어나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작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다크웹에서는 실제 존재하고 있고요. 예, 국내에서도 한국어로 된 다크웹 사이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음성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화면 왼쪽은 이제 2010년 후반에 뭐 피싱 소스나 악성 코드 소스를 판매한다, 제작해서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이고 오른쪽은 제가 이번에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최근에 다크웹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제 카드 형태의 광고로 된 유출된 DB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이 되겠습니다. 네. 마약 거래 사이트입니다. 원재료부터 각종 그 액상 마약이라든지 뭐 전자담배에 넣어서 끼워서 파는 카트리지 등의 다양한 형태의 마약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자와 거래자 간의 어떤 질의응답, 뭐 사용 후기, 그다음에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성 게시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외 다크웹 포럼에 게시된 신용카드, 한국 신용카드를 판매한다라고 하는 게시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시글은 2024년 2월, 올해 2월이죠. 2월에 해외 포럼에 게시된 글인데요. 보시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저희가 결제할 때 보면 이제 CVC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커가 판매하는 원래 DB에는 그거 외에 뭐 이 카드에 관련된 개인 정보와 비밀번호와 뭐 결제 비밀번호와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같이 판매할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샘플 데이터를 게시글을 해놓고 판매를 구매를 유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지털 그림자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그림자라는 거는 저희가 디지털 그림자 하면 뭐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흔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디지털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남는 어떤 나의 인터넷 사용 기록, 나의 인터넷 사용 흔적 이런 것들을 디지털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에서 어떤 그 검색 기록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검색 기록이 남고 그것을 검색을 하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검색 엔진, 그러니까 구글이나 빙이나 뭐 이런 포털 검색 엔진 사업자들에도 우리가 검색한 검색 이력이 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메일,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도 웹메일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웹메일에 보면 보내고 받은 메일, 그리고 메일을 보내고 받을 때의 그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 그리고 그 메일 본문과 포함된 첨부 파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소셜 미디어 SNS에서도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X 이런 데 보면 내가 프로필을 비공개로 해놓더라고 하더라도 비공개 처리를 하더라도 나와 이웃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플랫폼 사업자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X를 운영하는 회사들에서도 내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기타 인터넷 우리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어떤 구매 기록이나 소비 패턴, 그 다음에 그 결제 정보, 그리고 배송지, 그리고 게시물을 이제 올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시물들을 모아서 본다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정보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자라고 흔적에 대해서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흔적이 남았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진짜 있던 자리에 과거의 어떤 시점을 보고서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지털에서의 흔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이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저장이 되는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디바이스, 그러니까 지금 밑에는 뭐 제가 데스크탑, 모바일로 나눴는데 사실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죠. 웹브라우저 안에 검색 기록, 쿠키, 뭐 캐시, 그다음 캐시로 남아 있는 파일들, 그다음에 어떤 문서를 편집했다 그럼 문서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최근에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로그인 정보 뭐 이런 것들, 자동 저장된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시스템상의 파일 생성, 그러니까 생성된 파일의 어떤 기록들, 수정 시간, 로그인 기록, 그다음에 이제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메일을 저희가 사용한다고 하면 그 메일에 대한 수신 기록, 채팅 기록,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했을 때의 그 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의 그 앱에 대한 증적과 기록 안에 우리의 활동 내역들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IP 주소가 당연히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모바일에서는 GPS 정보 또 위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죠. 어떤 특정 앱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떤 인터넷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사진과 영상 같은 경우에도 위치 정보가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스크탑하고 다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민감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디지털 그림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셋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이제 다크웹 그리고 디지털 그림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임포스틸러 머레어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뉴스에서도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고 임포스틸러 멀웨어라고 부르고 저희가 줄여서 임포스틸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임포스틸러는 말 그대로 인포메이션 스틸, 그러니까 데이터를 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무슨 데이터를 훔치냐?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의 디지털 그림자를 타겟을 해서 전문적으로 훔치는 그런 악성 코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임포스틸러가 목표로 하는 정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디지털 그림자에서 언급된 데이터들인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브라우저에 저장된 패스워드, 그리고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같은 결제 정보, 그리고 시스템 정보, 이메일 정보,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 저장된 어떤 문서 파일들, 그 다음에 요즘 암호화폐 지갑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 정보 이런 것들을 훔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포스틸러가 작동하는 방식은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우리가 그 해킹, 피싱 메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피싱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해서 임포스틸러 설치를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사용자의 PC에 임포스틸러가 설치가 되면 작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따 뒤에 제일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중에 그 유도하는 것들 중에 특별히 많이 있는 것들이 유료 소프트웨어인데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제공한다. 뭐 이런 류의 광고성 글 같기도 하지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고 내 컴퓨터에서 내 장치에서 실행시키는 순간 임포스틸러가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포스틸러가 그 로컬에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면 감염된 장치를 이제 스캔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탈취할 자료들,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임포스틸러가 바라보고 있는 C2 서버 쪽으로 자료를 전송을 하게 되면서 사용자의 자료가 탈취가 되게 되고, 이것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판매자들이 가공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저희 임포스틸러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좋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져와 봤는데, 임포스틸러 생태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머레어 개발자와 그다음 브로커, 고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곧 이제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개발과 그러니까 임포스틸러의 개발, 그리고 블랙마켓에 이걸 게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구매자의 피드백을 받고 기능 개선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추가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임포스틸러도 계속 고도화가 되죠. 계속 고도화가 되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 있는, 수준 있는 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임포스틸러가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IAB라고 저희가 이제 초기 접근 브로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밑에 나와 있는 고객은 임포스틸러를 통해서 추출된 데이터를 통해 가공된 실제 데이터를 구매하는 고객이고, 이 IAB도 이 브로커도 고객입니다. 근데 이 브로커가 하는 일은 보시는 것처럼 악성 행위자나 이제 그룹인 거죠. 실제 머레어를 배포하기 위한 캠페인을 만드는 개인이나 그룹입니다.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그런 조직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머레어를 배포하고, 이 배포된 머레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해서 최종 데이터를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브로커가 캠페인을 통해서 머레어를 유포하고, 이 머레어를 통해서 임포스틸러가 감염된 디바이스들을 통해 수집된 이런 정보들을 C2 서버로 전송을 받으면,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로그, 중간에 보시면 뭐 로그하고 파스드 로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로그를 상품 가치가 있는 데이터로 정제를 하죠. 실제로 임포스틸러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 자체가 뭐 캐시 파일, 쿠키 파일 이런 것들인데, 이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파일들이죠. 이제 거기에서 계정 정보, 뭐 신용 정보, 뭐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발라내는 거죠. 발라내서 정제된 데이터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엑셀 시트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객들이 이 데이터를 사서 다양한 악성 행위를 하게 됩니다. 뭐 계정 도용이라든지 어떤 피싱, 스피어 피싱, 특정 조직을 위한 스피어 피싱을 위한 그 전초 단계라든지, 아니면 협박을 위한 용도라든지, 뭐 사기를 친다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죠. 저희 플랫폼에서 그 리퀴드 모니터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임포스틸러를 이제 판매하거나 이제 임포스틸러 이용한 이제 브로커들이나 임포스틸러를 구매한 고객들이 어떤 악성 행위를 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해서 디웹, 다크웹 포럼들에 이제 글을 게시하는 그런 디웹 포럼들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있지만 2021년 이후로 제가 코리아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한국 데이터가 지금 119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건 더 늘었더라고요. 120건 정도 한국인 데이터를 판매한다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게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포스틸러의 어떤 그 활동의 경우에도 2023년 이후만 보더라도 제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아까 그 리퀴드 모니터링보다는 실제 임포스틸러가 설치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가 훨씬 많아서 이메일이 뒤에가 .kr로 끝나는, 뭐 이관도 있지만 뭐 co.kr, 뭐 or.kr 많이 있는데, .kr로 끝나는 그런 이메일이
관련된 수집된 유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 이후만 15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플랫폼에서 15만 건이라고 하는 건 뭐 저희 플랫폼이 다크웹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다크웹상에 유포돼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해 또 이런 데이터 판매하기 위해 해커들이 최근에는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해킹 툴을 판매한다. 뭐 이런 글이 지금 게시된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 우회, 해킹 툴, 뭐 익스플로잇 뭐 여러 분야의 해킹 툴 하고 밑에 보시면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죠. 컴퓨터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도 다 시켜주겠다. 그리고 들키지 않도록 VPS나 가상 서버를 제공을 해서 은닉 기능도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킹 툴을 판매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출된 데이터가 아까 그 저희 생태계의 맨 마지막에 이제 고객들이 이 고객들이 구매한 데이터를 이제 재생산을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갖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은 위조 신분증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들을 위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부주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공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의해 유출된 데이터가 그냥 단순히 어떤 그 계정 도용의 피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위조 문서화되고 어떤 위조 신분증이 되고 이런 경우로도 이런 경로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임포스틸러를 통해서 임포스틸러가 감염된 디바이스의 바탕화면 정보를 가져온 화면입니다. 레드라인이라는 임포스틸러가 이 디바이스에는 감염이 돼 있고요.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저가 제가 뒤에 있는 도메인은 마스킹을 처리했는데 어드민 이제 골뱅이 어떤 도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뭐 기업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드민 계정을 가진 권한 사용자의 바탕화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임포스틸러가 이거 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도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유출, 뭐 악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디지털 그림자가 그렇게 역기능적으로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아까 말씀드린 유출 도용과는 조금 다른 사례이지만 디지털 그림자를 이용해서 사이버 공격 그룹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 작년 1월달, 2023년 1월달에 그 샤오칭 중국 해커 그룹이 한국을 공격한다, 한국을 해킹한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샤오칭 그룹 공격 그룹을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분석한 화면입니다. 그 해커들이 게시한 다크웹과 딥웹 포럼에 게시한 그 게시글들을 수집을 하고 게시글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그리고 해킹당한 사이트의 그 어떤 문구 그리고 해킹 사이트에서 그 해커들이 사용한 이미지 그리고 딥웹 포럼에서 사용한 이미지와 운영하는 사이트의 파비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연관성을 그려내서 공격자를 추적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그 해킹 툴 아까 텔레그램 채널 보셨는데 그런 유사한 채널들 해킹 툴을 판매한다는 채널을 기반으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해당 그 텔레그램 유저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채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확장해서 표면 외부로 보여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라든지 뭐 X, 트위터 게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랜섬웨어 갱에 의한 어떤 그 통계 자료인데요.
저희 플랫폼에서 수집한 통계 자료입니다. 2019년에 스네치 그룹의 활동을 시작으로 랜섬웨어 그룹의 그 활동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특별히 지표로 삼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비대면 원격 근무가 확산이 된 게 있죠. 근데 그걸 기점으로 이런 어떤 랜섬웨어들이나 사이버 공격, 사이버 위협들이 이제 급증을 했는데 랜섬웨어도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에 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202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랜섬 그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제 락빗, 콘티, 뭐 메이즈, 클롭 뭐 이런 그룹들의 어떤 액티비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포스틸러 머레어에 의한 피해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게 좀 국가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A 국가군, B 국가군으로 이제 나눠서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 뭐 추이 자체는 비슷합니다. 추이 자체는 비슷하고 이 최초에는 이제 아조루트 2016년에 아조루트라는 임포스틸러 머레어로 시작을 해서 보시면 뭐 2019년부터 막 밑에 수치로 보시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로 보시면 눈에 띄는 건 201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비드 사태로부터 이제 거의 2배 이상씩 엄청난 이제 점프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는 레드라인 아까 저희 바탕화면이 캡처되어 있는 그 디바이스가 레드라인에 의해 감염된 디바이스였는데 레드라인 스틸러에 의해서 그 피해가 급증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6억 5천만 건의 임포스틸러 감염 사례,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브라우저 자동 로그인 기능으로 인해 이런 피해가 또 발생을 많이 하고 최근 있고요. 네. 그 이제까지는 저희가 쭉 설명드린 건 이제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것들을 어떤 해커, 그러니까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공격 그룹이나 브로커들에 의한 공격이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렛 인텔리전스 CTI 플랫폼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하의 이유로 유출된 나의 정보, 우리 디지털 그림자가 이렇게 거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북한 그룹에 의한 북한 정부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에 의한 특정 포털 사이트를 위장한 가장한 위장 메일을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걸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메일 내용 보면 뭐 굉장히 좀 조악하고 뭐 네이버 메일에 방문을 환영합니다. 좀 오타도 있고 되게 조악하긴 한데 이런 식의 공격이 제가 오늘 사례로는 CTI 쪽에서는 하나를 갖고 왔지만 굉장히 저희 플랫폼을 확인해 보면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고 지금과 보시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특정 기관의 어떤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이 이런 식의 공격을 감행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부분입니다. 자료가 그냥 판매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억울하고 이제 안타깝고 이제 화가 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디지털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노출이 되면 이제 계정 도용 등이 악용되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크웹 같은 데는 사실 저렇게 게시글이 올라가서 내 신분이 노출이 되면 이제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게시글들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수든 어떤 이유든 그냥 신상 정보가 우리 그러니까 시쳇말로 신상이 완전히 털려버린 거죠. 보시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뭐 이메일,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트위터, 뭐 학교 모든 정보들이 다크웹에 유포가 돼서 이런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뭐 이런 데이터 탈취 사례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것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저희 플랫폼에서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네, 국내 기업 시설 어떤 공장 내부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위치 정보가 사진에 들어가 있고요.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뭐 촬영 날짜와 GPS 정보 그리고 휴대폰 기종 아이폰 6S를 이용해서 촬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거의 끝이네요. 뭐 프리벤션 예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 본 세션이 아니어도 네, 평소에도 많이 이제 듣고 들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하는 말로 이제 어그로 끄는 메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나한테 올 메일이 아닌데 나한테 왔네? 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선거철이니까 선거와 관련된 어떤 그냥 우리 또 한국 분들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내 인박스로 들어온 메일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메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쇼핑몰을 가입을 한다든지 뭐 OTT 같은 사이트를 가입을 한다든지 이제 그 비즈니스 메일을 우리 조직이나 기업에서 사용하실 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스워드 정책에 따라서 만들면 뭐 8자, 12자리 이상 만들어야 되고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넣으셔야 되고 뭐 심한 곳은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패스워드는 사용 안 되고 거기에 몇 개월 바꿔야 되는데 그 메일이 밖으로 뭐 일땡 번가나 뭐 요즘 알땡 익스프레스 이런 데로 가서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내가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회원 가입을 하고 비밀번호를 만들게 되죠. 근데 그렇게 만드는 비밀번호 중에 내가 기억하기 쉬워야 되니까 내 이름 이니셜 뒤에 휴대폰 번호 4자리, 뭐 생년월일 4자리, 뭐 우리 아이의 이니셜 뭐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제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시점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면 그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고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사실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웹이라는 공간 자체를 직접 액세스하기는 어렵지만 직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개인도 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 플랫폼이 있지만 개인도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런 플랫폼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기업에서 운영하는 전문적인 플랫폼보다는 못하지만 개인정보를 보완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원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유료 서비스인데 이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주는데 다크웹 모니터링이라는 메뉴를 제공을 합니다. 내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고 해당 정보를 모니터링 검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크웹이나 딥웹을 통해서 과거에 유출되어 있던 내 정보 리스트를 갖고 옵니다. 실제로 저거 제 이메일이에요.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과감하게 제 이메일을 희생을 했습니다. 38건이나 노출이 돼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실제로 과거에 사용했던 패스워드들 그리고 언제 유출이 됐는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가장 유출 정보를 확인하는데 가장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Have I been pwned인데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그냥 내 이메일만 입력하시면 언제 유출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 유출이 안 돼 있으면 왼쪽에 파란색 화면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고 저처럼 유출이 돼 있으면 왼쪽에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신 계정이 있어요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뭐 어도비, 뭐
뭐 블로스트가 아니라 뭐 어도비 사이트, 그다음에 무슨 이거 뭐지 안티퍼블릭 뭐 이런 사이트들에서 유출 사고가 있었고 그때 저의 계정에 포함된 DB가 유출이 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 어베스트라는 백신뿐만 아니라 많은 백신 업체나 VPN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어베스트 핵체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베스트 핵체크도 앞서 설명드린 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유출 계정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징은 요거는 그 화면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이메일로 유출 결과를 확인을 해줍니다. 유출 결과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